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미세먼지에 각종 지저분한 뉴스들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 위로라도 보내는 걸까요? 벚꽃이 예년보다는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벌써 벚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다음 달 3일쯤이면 개화한다고 하는데요. 윤중로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화사한 벚꽃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기는 쌀쌀하지만 양지 바른 곳에 성급한 벚꽃이 모습을 드러낸 걸 보니 아무리 어두운 곳도 빛이 머무는 곳에는 꽃이 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출발새 아침에서 강남클럽 문화를 적나라하게 그린 소설 메이드 인 강남의 저자를 인터뷰했는데요. 저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퇴적된 결과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지만 국민들이 공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을 자정하는 데 기회가 될 것이라고요. 봄꽃이 본격적으로 필 때쯤이면 요즘 듣는 뉴스들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희귀 질환을 앓는 것만으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유일한 치료제가 갑자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급이 중단된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요.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박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 슬프지만 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 오프닝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 이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문제. 이 문제부터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박사님께서 이 일을 조금 짧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예, 아시다시피 그 소아 심장병 수술에 필수적인 그 인공혈관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던 미국 고어사가 2017년에 이제 공급을 중단하고 한국 시장에서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의료기관들이 미리 사둔 재고가 떨어지면서 해당 수술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문제가 커지자 이제 고어사가 가격 인상과 관련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이제 공급을 재개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상태죠. 저희가 이 수술을 그러니까 고어사 때문에 수술을 못 받는 아이의 어머니를 출발새 아침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민규 어머니였는데 3살짜리 이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에 호흡이 어려워서 수술을 2차례 받았고 이제 한 차례 수술이 남았는데 이 수술에 이 인공혈관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근데 고어사에서 못 주겠다, 공급 못 하겠다 해서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중단 이유가 한국의 공급 단가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 너무 낮다라는 이유였죠. 일단 최근에 이 고어사가 재공급 단서로 내건 조건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고어사 주장에 따르면 인조혈관의 공급 단가가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80만 원, 140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고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는 40만 원대로 낮은 수준이다. 네. 해서 이제 이 때문에 이제 복지부가 최근에 이제 고어사 제품에 대해서 해외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고요. 반면에 관련 규제, 이제 GMP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나라에서 사실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 품질 요건이어서 왜 한국의 규제 제도를 특별히 이제 문제를 삼았느냐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어사에서 2가지 이유.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품질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불만족시켜줬다. 지나친 규제를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수가 문제인데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우선은 이 가격이 이제 고어사가 주장하는 그 자료일 뿐 네. 실제 가격이 정말 그러한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간의 건강보험 제도나 약가 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회사가 보상받는 비용이나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80만 원이고 중국은 1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른데 이 이유가 이 제약 회사에서 뭐 성분이라든지 그 당연하겠죠. 특허니까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금 사정인데 어쨌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지부에서는 일단은 고어사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 고어사의 인공혈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문제인데요. 이 실태를 좀 짚어주실까요? 최근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의약품이나 이제 치료 재료, 의료기기 등의 이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두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서구에서 희귀하게 이제 걸리는 질환인데 거기에 쓰는 치료제로서 버텍스라는 회사의 네. 오캄비라는 약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신경 내분비계 종양 치료제. 루테시엄 옥트리오텟이라는 이제 긴 이름의 약이 있는데 네. 두 가지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약 같은 경우에는 이 질환이 이제 유전 질환으로 32세가 되기 전에 환자의 절반이 사망하는 희귀 질환이에요. 네. 그만큼 이 치료약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제약사인 버텍스가 이제 오캄비라는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캄비의 영국 내 공식 가격이 1년치 1억 5,700만 원. 네. 그런데 이제 복제약을 만들 경우에 실제 생산 비용은 거의 20분의 1인 연간 750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영국은 이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보험 일종의 이제 공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값 인하를 요구를 하면서 이제 버텍스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버텍스사가 2016년 이후에 계속 이제 오캄비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네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드렸던 그 신경 내분비계 종양 치료제, 그 췌장암을 앓고 있던 스티브 잡스가 이용했던 약으로 유명한데요. 이 약도 이제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당초에 이 약이 이제 80년대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개발이 됐고, 병원 약국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환자들한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됐다가, 개발에 참여했던 의사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면서, 네. 이 스타트업을 노바티스가 2018년에 최종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수 이후에 약값이 갑자기 5배로 뛰었고요. 아이고. 예컨대 이제 네덜란드를 예로 들면 이 약의 1년치 약값이 1억 2천만 원. 네. 이 상태고 인수 이전에는 보통 2,800만 원 정도의 공급이 됐었던 약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환자들은 얼마나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신약 개발해서 경쟁력 만들고 그럼 환자가 볼모가 되는 일도 없고 가격도 낮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의약품이라는 것 아니면 이제 치료 재료나 여타 이제 기술들이 연구 개발이나 생산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그때 준비를 시작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단독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제약사에서 이런 약을 개발하면 해당 제약사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준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굉장히 공공성의 그 특징을 갖고 있지만 네. 이 배타적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거 왜 주는 겁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의약품이 영리 제약사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환자 수가 적어서 수익성이 낮은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필요한 의약품이 충분히 이제 연구 개발되거나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희귀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때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허가 규제도 완화해주고 심지어는 시판 후에는 특허 독점 그리고 일정 기간 시장 독점권을 추가로 줍니다. 그러면 공공자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공재 그렇죠. 요소가.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간 자원과 무관하게 최종 결과물은 민간 영리제약사가 생산했기 때문에 영리제약사의 수익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적으로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단이 없는 상태죠. 아까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퇴장 방지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퇴장 방지 의약품 제도도 있고요. 네. 희귀 의약품 지정에 관련된 제도가 있어서 두 가지 모두 이제 비슷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의약품 제도라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연구 개발부터 끝에 이제 시판까지 1년의 그 특혜를 주는 제도이고요. 퇴장 방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시장에서 이제 공급되고 있는 약인 경우에 필수 약인 경우에 최대한 원가를 보전해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주는 이유는 정말 이약이 없으면 안 되는 그쵸.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정부에서 특혜도 주고 돈도 주고 개발해라. 그리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런 일 하지 말고 그쵸. 경쟁하지 말고 환자들 위해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배타적 권리 주는 건데 지금 뭐 이 백타적 권리 일단 얻게 되면 약값을 대폭 인상하는 악덕 관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례 있습니다. 아까 몇 개 설명해 주셨지만. 네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이제 오캄비 사태가 지금 굉장히 전 네. 세계적으로 문제인 상태인데요. 그래서 영국 정치권에서는 최근에 이 오캄비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 버텍스사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캄비 공급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제약사가 생산하는 다른 신약, 심캡이라고 하는 약의 영국 내 시판 허가 신청도 자진 철회해버린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한한 약값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현재 약품은 물론 미래의 신약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태여서 네. 비단 이제 어떤 환자단체나 시민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이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자는 그 법안이 제출됐고 여기 영국에서는 크라운 유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내에선 강제 실시라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특허권을 보류하고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그 법적인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 관련된 내용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선 박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박사님, 제가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약은 시판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료로 환자들한테 공급해놓고 네. 시판 허가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엄청난 가격을 매겼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판허가 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무료로 환자들한테 공급하면서 임상실험한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일정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환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접근을 하도록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떤 접근 프로그램 이런 명칭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실제는 네. 그 약의 효과를 확인을 하려면 그 환자들이 사용을 해야만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임상실험은 제 생각이고요. 네네. 그 환자들한테 20년간 무상 공급을 하다가 네네. 갑자기 이 가격이 낮은 가격도 아니고 높은 가격을 매겨버리면 이 약을 계속 복용하는 환자들에겐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아마 이제 미국에서 퍼답스라는 약이 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램버트 이튼 근무력 증후군 치료제라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제약사 캡털리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약인데 2017년에 이제 미국의 그 식약처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제 무료로 환자들한테 공급을 해왔는데요. 개발 이전에는 미국 내의 다른 기업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환자들한테 20년간 무상 공급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환자들한테 공급한다라는 이제 명목하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회사가 시판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가격을 무려 이제 4억 2천만 원. 이제 1년치 비용인데요. 네. 로 정했고 동시에 무상 지원되던 이제 기존의 약도 이제 공급을 중단한 거죠. 그래서 퍼뎁스가 이제 시판 허가와 함께 7년간 독점 판매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네. 다른 대체 생산자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리 제약사는 수익 추구가 기본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네. 수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할 리도 없고 그중에서도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는 하는데 아니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네네. 것처럼 공공재의 도움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도움을 네네. 받았고 우리가 네네. 유치원 이야기할 때도 유치원 3법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나라에서 맞습니다. 유치원 만드는데 땅도 싸게 빌려주고 여러 가지 혜택 줬으니까 나라의 정부의 법을 따르라 이게 논린 것처럼 그쵸. 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탁 끊고 가버릴 수 있고 환자들한테 약을 공급 안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급격히 약값을 올리는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 특허법을 개정을 해서 그 병원 내 이제 그 약국, 병원 내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병원 내 이제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약국 내 약국 제재, 뭐 한국에서는 이제 조제실 제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비상업적 용도로 만들 경우에 제약사의 말씀드린 이제 배타적 권리, 그러니까 특허 권리가 미치지 못하도록 이제 법을 개정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방식으로 5배나 인상됐던 그 약을 가격을 다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그냥 정부가 직접 생산이나 위탁 생산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어떤 기술적인 상황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고 이미 한국에는 그 한국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제조 시설 네. 그리고 이제 공공연구개발센터 등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까지는 제약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이런 목적으로만 활용이 되어서 네. 정작 정부가 돈을 투자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상태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워낙 수요가 적은 희귀의약품이니까 정부가 만들거나 이렇게 공공생산하면 훨씬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제약회사들, 민간 제약사들을 좀 도와주고 제발 약물 공급만 끊기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안에서도 절박함을 읽었거든요. 환자들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나 이해를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여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수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제약사와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골자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수단을 더 확보를 하자. 이게 이제 논지입니다. 지금은 갖고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에? 잘 아시다시피 사실 건강보험 제도가 있고 네.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약가를 협상을 하죠. 그래서 약가 통제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자 본인 부담도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고. 근데 이번 고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문제는 도리어 약가를 통제해서 접근성이 저해됐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격 통제를 안 하면 그만큼 또 환자들한테 그렇죠. 직접 이제 본인 부담이 일정 퍼센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료도 인상되고 결국은 네. 다시 이제 악순환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지난해 9월 도입된 희소 폐수 치료 재료의 상한 금액 산정 기준인가 봐요. 맞나요? 기존에 원래 이제 건강보험 제도 네. 하에서 모든 약은 이제 가격을 협상하게 되어 있고, 나름의 이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게르베사의 리피오돌이라는 약이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가격을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새로 만든 제도고요. 그래서, 제약사나 이제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필요한 가격을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런 사태는 사실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고 그 인상받은 이제 가격을 인상받은 회사가 또 언제 중단할지 그렇죠.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이제 끝도 없는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 지속 가능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차원의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떤 수단을 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네. 것이 정부가 이제 공공 제약사나 공공 수입 도매상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직접 생산이나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직접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외국의 사례에서 그렇죠. 볼 때 충분히 협상력을 가지고 그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단,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약의 경우에는 그 특허 독점권을 일정 기간 이제 보류한 상태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 제도는 사실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질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고어 사태도 보면 병원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걸 사놓은 물건들이 떨어지니까 서로 빌리고 뭐 빌려주고 이런 사태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만들진 않아도 직접 관리하고 수입 도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리 그런 이제 고어 인공 혈관 문제에서도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만 2017년에 이미 중단을 했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대안을 모색을 했어야 하는데 재고가 충분하다 해서 이제 사실은 대안이 모색되지 않았던 거고 사실은 대안을 모색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가 생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게 이제 해당 회사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2902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약사가 더 좋은 신약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면 사실 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 제약사가 신약 개발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민간 제약사를 없애자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민간 제약사는 필요하고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도 정부에서 많은 재원과 이제 혜택을 줄 겁니다. 네. 그건 유지가 되는 상태고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민간 제약사가 뭐 혁신이라든지 연구개발을 할 때 더 우위에 있는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공제약사나 도매상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면 바로 수익성을 이유로 이제 필수 의약품의 생산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책무성을 가지고 있고 환자들이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수단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제 말씀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한국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공생산이나 강제 실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적인 체제를 가진 미국에서 네. 대통령이 가격 통제를 이야기하고 유력 대선 후보가 공공생산과 강제 실시를 주장하고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제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